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신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자동차 부동액, 냉각수 요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볼게요. 자, 자동차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액을 가지고 왔어요. 부동액 보이시죠? 녹색깔, 노란 색깔, 핑크 색깔, 파란 색깔. 보통 녹색깔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 노란빛이 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차, 그리고 이 핑크색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아우디 계열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보통 BMW하고 르노 삼성 자동차 쪽에서 사용을 하고, 주황색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쉐보레, 그리고 투명한 색깔의 부동액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색깔별로 만들어 놨을까요? 아, 저게 부동액이구나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동액 자체는 무색 무취의 물질이에요. 액체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액 자체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그 물질이 거의 주성분인데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이 에틸렌 글리콜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면 사망을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건설 현장에서 산업용 기계에 무색 그 투명한 색깔의 부동액이 들어갔었는데, 그 현장에 근무하시는 인부분께서 물인 줄 알고 그 투명색 부동액으로 라면 끓여 먹고 사망하신 사례가 있어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아, 저거 부동액이구나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왜 다양하게 색깔을 해놨냐 라고 하는 건 제조사마다 그냥 특색 있게, 아, 파란색은 BMW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해, 녹색은 현대기에서 많이 사용해, 이렇게 그냥 제조사마다 특색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색소를 집어넣은 거지, 별도의 아주 고급 첨가제가 들어갔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무색 무취의 액체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액, 냉각수, 어떤 말이 맞을까요? 사실은 부동액, 냉각수, 어찌 보면 이게 같은 의미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서는 냉각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의 자동차, 디젤, 가솔린, LPG는 엔진을 가지고 있죠.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열을 냉각시켜줘야 됩니다. 적정 온도 이상으로 열이 올라가 버리면 엔진 오일이 타버리면서 엔진이 붙어버려요. 그리고 너무나도 냉각이 돼버리면, 즉 과냉이 되면 연비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적의 온도가 올라가야 자동차도 부드럽고 연비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70도에서 90도 정도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이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과냉이 되지도 않게 냉각수가 적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냉각도 하고 때로는 온도도 살짝 올려주기도 하고 요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냉각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액은 뭐냐? 자, 물은 100도씨부터 끓기 시작하죠. 그리고 0도씨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이게 100도씨부터 끓어버리면 거품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0도씨부터 얼기 시작하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에 이 그냥 물만 집어넣어 버리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 어는 점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액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 성분인 그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이 성분 자체가 마이너스 영하 12도씨부터 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부동액 자체에는 거품 방지제하고 부식 방지제도 들어가 있고 유동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이 물이 들어가 버리면 냉각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그냥 원액 자체로 부동액 원액 자체로만 넣어버리면 냉각이 안 돼 버려요. 예, 그냥 이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 자체가 이 빠르게 냉각을 시키는 열교환을 빨리 하는 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물만큼은 아니거든요. 냉각수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냉각수를 넣을 때 부동액 50%, 그다음에 물 50%, 요렇게 해서 희석을 해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냉각수들, 부동액 냉각수들은 거의 다 1대1 비율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대1 비율로. 자, 그러면 냉각수, 부동액 언제 갈아야 되냐? 사실 그 제조사에서 나오는 지침서를 보면, 정부 지침서를 보면 5만 킬로에 한 번씩 교환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5만 킬로. 근데 5만 킬로마다 꼬박꼬박 냉각수 교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예. 저도 1년에 35,000km 타는데 저도 5만 킬로마다 교환하지는 않아요. 보통 뭐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주기로 보통 한 번씩 교환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그런 권장 기간은, 교환 기간은 5만 킬로에 한 번씩이지만 그건 이제 그 운전 습관이나 주행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의 엔진의 효율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7, 8만 킬로 때는 꼭 한 번은 교환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냉각수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일반 분들 엔진 오일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미션 오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냉각수는 사실상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냉각수가 부족해버리면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엔진이 바로 망가져 버립니다. 바로 엔진이 늘어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냉각수 관리는 사실은 굉장히 좀 치밀하게 하셔야 되고, 꼭 장거리를 운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체크도 하셔야 되지만 무조건 냉각수의 이 오염 상태도 확인하셔야 되고 냉각수의 양도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비단 엔진의 온도만 냉각해주고 요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물만 붓고 다니셔도 돼요. 그냥 물만 붓고. 물이 오히려 냉각이 더 잘 됩니다. 그런데 부동액을 집어넣는 건 엔진 자체가 물론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탄소 강에 합금해서 만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사용 비율이 좀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디젤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일반 이 탄소강 주철로 된 엔진 실린더를 가지고 있는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내구성 문제 때문에.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그 엔진 속 안에 냉각수가 지나다니는 이 물 라인이 녹이 슬잖아요. 녹이 슬면 찌꺼기가 쌓이고 냉각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엔진이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냉각수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얼지 않기 위해서. 이게 0도씨가 물이 그냥 일반 물이 0도씨부터 얼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물은 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져 버리잖아요. 이게 녹으면 부피가 작아지지만 얼기 시작하면 이게 부피가 굉장히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져 버리면 안에 있는 그 물이 담겨져 있는 어떤 장치들, 뭐 고무 호수라든지 아니면 엔진 속의 물 라인들, 그런 부분들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엔진이 깨져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물 라인에 있는 일반 호수들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요. 라지에이터가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라지에이터 코어가 터져버릴 수도 있죠. 그 2차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동액이라는 걸 섞어서 일반 물에 부동액이라는 걸 1대1 또는 6대4 비율로, 그러니까 5대5 비율이나 아니면 6대4 비율로 섞어가지고 그렇게 혼합된 희석된 냉각수를 엔진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보통 그 부동액 냉각수를 사용할 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물을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수돗물 말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수 있잖아요. 생수 또는 지하수 이런 것들은 되도록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냉각수는 거의 수돗물을 사용해요. 아니면 가장 좋은 건 증류수예요. 아무것도 없는 증류수. 그게 안 되면 수돗물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생수나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우리가 먹는 생수에는 여러 가지 이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미네랄 성분들이. 근데 그 미네랄 성분들이 이 열이 발생하고 부동액이랑 섞여서 하다 보면 어떤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부유물이 생겨요. 찌꺼기가 생겨요. 찌꺼기가. 이 미네랄들이 찌꺼기가 생겨. 그 찌꺼기가 계속 엔진 속 안을 돌아다니고 라디에이터 안을 돌아다니다가 그렇지 않아도 열 때문에 산화가 되는데, 그런 부유물 때문에 이 부동액 냉각수가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열 효율이 떨어져요. 또 하나, 철분. 우리가 먹는 생수나 지하수 같은 경우는 철분이 들어있어요. 철분은 일반 탄소강 있죠? 일반 금속을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세차도 수돗물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지하수로 세차하면 그 바깥에 이 자동차 도장면도 빨리 벗겨지고 센 물이다 보니까 하체 다 부식돼요. 부식됩니다. 그리고 엔진 자체가 안에 물라인 쪽에 특히 이제 일반 이 주철로 된 이 실린더 블럭을 가지고 있는 엔진들 같은 경우는 철분 성분이 금속을 굉장히 빠르게 이 산화시켜 버려요. 녹이 슬죠. 그러면 물이 돌아가면서 녹이 슬면 금속 가루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금속 가루들이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을 딱 막아버려. 물라인 어느 한 곳을 딱 막아버리면 그쪽에 냉각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엔진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물에 희석을 시켜도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증류수를 사용을 하지, 우리가 먹는 생수나 지하수로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하수나 생수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급하게 정말 이 냉각수를 부어야 될 때는 그냥 아무 물이나 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분다고 해서 장장 뭐가 고장나는 건 아니지만, 이 일반 생수나 지하수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 성분이나 철분의 어떤 그런 성분들이 이 냉각수 자체 또는 엔진 자체의 부식을 일으켜서 이 냉각 효율을 매우 떨어뜨리고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냉각수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자동차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 말고 스포츠카나 레이싱카, 슈퍼카들이나 어떤 가혹한 조건에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은 엔진의 냉각에 매우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엔진 냉각에 굉장히 많은 별도의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냉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진의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런 냉각수, 부동액만 가지고 충분히 열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필요에 맞게 사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든 이제 과하면 안 되잖아요. 물만 집어넣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액 원액만 집어넣어도 안 되고. 자, 자동차의
냉각수, 엄밀히 따지면 냉각수라고 부동액이 혼합된 냉각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냉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냉각수가, 부동액이나 냉각수가 이렇게 자동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잘 참고하시고 또 자동차를 또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